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옛날에 포럼에서 올렸던 밝은색 비숍 엔드게임 작업이라는 주제로 올렸던 그 엔드게임이 인상적인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많은 체스 경기나 그런 것들이 물론 전략적인 게 들어가긴 하지만 포크 걸어서 이긴다든지 전략적인 한 방으로 이긴다든지 유리한 포지션은 전술이 나오는 거긴 한데 이렇게 단기간에 그 수 한 방으로 이기거나 어 참신한 수 같은 걸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조용한 수를 계속 두면서 전략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폰을 어디다 배치하는지 그 폰의 움직임에 초점을 가지시면서 이 이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포럼에 올렸었는데 저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도 들고 생각보다 경기를 되게 인상 깊은 경기였는데 '사람들이 왜 안 보지?'라는 생각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재밌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그 경기 바로 시작할게요. 경기는 카로칸 디펜스로 시작했고요. 옛날에는 카로칸 디펜스라고 하면 김창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나이트 F6 하고 D5 쳤을 때 D3 하고 나인 G4 하면 갬빗을 해 봐라. 그럼 보통 최선의 수가 NBD7이지만 NF6 같은 거 해서 막 이게 퀸 따먹는 경우가 아마추어 레벨에서 많이 나온다 해서 지금은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이때는 그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이라 그냥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 판 오브 어택, 바비 피셔가 좋아하는 라인이죠. C4로 닫고 퀸스 갬빗 같은 모양이지만 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교환됐을 때 했을 때 그 D폰에 고립된 폰이 나와요. 아이솔레이티드 퀸스 폰이라 해서 이 폰이 장기적인 약점이에요. 물론 중앙에 저만 폰이 있지만 굉장히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퀸스겜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C5. 근데 E6로 줬고 비숍 대각선 막힌 거 확인하고 나이트 F3, 나이트 F6, 그다음 비숍 G5 핀 걸고 핀 풀고 나이트 전개 룩시원. 이거 룩시원을 한 이유는 비숍 움직이면 C4폰 잡고 수 한 번 더 쓸 것 같아서 어차피 폰 교환이 일어날 거라고 전 봤거든요. 그래서 룩시원으로 비숍 전개를 최대한 미룹니다. 퀸 C2하고 A6 했을 때 잡아요. 이게 컴퓨터 입장에선 지금 이 모든 수들이 A6나 이런 수나 다 부정확한 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퀸 배치하고 이제 퀸스 갬빗처럼 하고 싶었어요. 퀸스 갬빗 메인 라인처럼 그런 하고 싶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왜냐면 이제 디텍 C4가 했을 때 고립된 폰이 좀 많이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잡았을 때 나이트 B6가 있으면 이제 나이트 D, D4 나이트 D5 바뀌면 이제 이 고립된 폰 앞에 나이트 위치가 엄청 좋기 때문에 물론 전술적으로 H7이 잡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A6 하고 A6 했을 때 잡으면 A6가 쓸모없는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교환들이 되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게 비숍을 잡았을 때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잡는 게 컴퓨터는 최선이라고요.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나이트가 교환됐을 때 지금 이분처럼 하면 물론 체크당하면서 밝은색 비숍 길도 열리고 체크당하면 산수로 벌긴 하지만 그냥 비숍 E2 하고 루기에이스를 안 한다 했을 때 그냥 캐슬링 하면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 그러면 이제 그 상대도 똑같이 대치된 폰을 가지기 때문에 제 폰이 약점이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물 활동성도 가지고 C 파일에 중첩돼 있고 어, 밝은색 비숍을 봤을 때 저는 좋은 비숍, 상대는 중앙폰이랑 같은 색깔이니까 나쁜 비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습니다. 상대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나이트 위치 그리고 나이트 E5를 줬을 때 상대가 F6로 밀고 나는 쫓아내고 너는 못 쫓아내는 저도 물론 F3이긴 하지만 그런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트 E5보다는 비숍 D3로 이 나이트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좀 갔고요. 상대는 비숍 F5로 나이트를 지켰고 저는 룩 E1을 했고 이제 퀸이 C2에 있으니까 룩으로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룩 FC 뒀고 그다음 퀸이 B1으로 빠집니다. 대각선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룩 교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F6를 두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실수라고 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게 왜냐면 일단 비숍이 예를 들어 B3나 이런 데 배치됐을 때 이 킹과의 대각선이 위협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제 킹과의 대각선이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이 F6라는 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두운 칸에 폰이 배치되는 수고, 그 다음에 밝은 색 칸이 약해집니다. 킹사이드 쪽에. 그러면 나이트 H5나 이런 거 했을 때 퀸의 대각선도 막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H4 두고 비숍이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F3로 나이트 한번 밀어내고, 비숍으로 잡을 수 있어도 저는 비숍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봐요. 이 D3 배치된 비숍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보통 교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F3로 너도 F6 했냐? 나도 했다라는 식으로 교환했고, 나이트 D6로 빠지는데, 컴퓨터가 말하기 이거는 어마어마한 블런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술적으로 이거는 경기를 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블런더다 얘기해요. 저는 놓쳤지만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 이제 전술적인 정답은 비숍 테이크스 H7입니다. 당연하죠. 그냥 뭐 딱 보면 이게 H7인데, 이게 왜 전술적으로 문제냐면 얘가 F8이나 H8으로 못 가요. 나이트 G6 포크 때문에. 요로 가도 체크 포기 때문에. 그래서 F7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비숍 G6나 퀸 G6가 들어오면서 킹이 굉장히 노출되고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B1 카네킹이 순식간에 침투하면서, 물론 그 다음에 공격은 안 보이긴 합니다만, 뭐 킹 F2 하는 룩 E1 이런 거 둔다든지 그러면 공격이 되기 때문에 비숍 테이크스 H7, 그리고 공짜폰이잖아. 그냥 돌아온다고 해도 공짜폰이기 때문에 나이트 D6가 어마어마한 블런더고, 차라리 제 생각에 나이트 G4가 G5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를 뒀고, 어쨌든 나이트 D6 했는데 저도 놓쳤어요. 룩 E1으로 컴퓨터는 이게 물론 한 수 벌긴 하지만 컴퓨터는 이게 놓친 승리였다, 거의. 좀 이것도 블런더였다 얘기합니다. 퀸 F7하고 나이트 F5로 교환하고, 근데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다음에 그 룩이 대치될 때 조금 더 제가 주도권이 있다 생각하니까 기물들을 좀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크 한번 걸고, 그 다음에 비숍 B-D3로 다시 빠집니다. 상대는 교환 안 하고, 여기서 상대가 F5를 두는데, 저는 F5가 물론 비숍의 대각선이 좀 짜증 났나 봐요. 물론 비숍 G6의 그 전술적인 위협이 있었고, 근데 이 F5를 상대가 나중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 나중에 갈수록 엔드 게임에 영향을 굉장히 줍니다. 이게 그 메이저 피스와 마이너 피스 하나가 남은 엔딩인데, 메이저 피스들과 메이저 룩이 룩들은 높은 파일에서 교환이 잘 되니까, 오픈 파일에서 교환이 된다고 봤을 때, 퀸도 교환이 된다 봤을 때 비숍 대 비숍이거든요. 근데 제 비숍은 이 D5 폰을 공격할 수 있는 반면에, 얘 비숍은 어떻게 해도 대각선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D4 폰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폰이 밝은색 칸이 배치가 됐죠. 그 다음에 밝은색 칸에 배치가 된 걸 보고, 밝은색 비숍 엔딩을 설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B4를 두는데, 컴퓨터가 얘기하길 B4는 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다, 좀 미스였다 얘기하는데, 제가 B4를 둔 이유는 이제 폰 구조를 잡아놓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이 폰이 만약에 A5까지 배치되는 걸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 폰이 A5까지 배치됐다, 이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제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폰이 A5까지 가는 걸 전 전략적인 목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A4라는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만. 자, 퀸 F6로 했고요. 제가 룩 교환하고, 컴퓨터 굉장히 정확한 수라고 합니다. 룩 교환하고 퀸 B2로 지킵니다. 지키는 수가 이거밖에 없었고요. 자, G6를 두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G6를 두기보다는 F4를 둬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F4를 둬서 킹사이드의 공간을 좀 얻어야 되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키는 수는 이게 모든 폰이 다 밝은 칸에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밝은색 비숍 엔딩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상대의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밝은색 비숍 엔딩을 모르는지, 아니면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빠르게 두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인 실수, 전술적인 실수라고 보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둡니다. 비숍 C2 두고요. 그 다음에 퀸 E6로 침투를 하니까 이원 칸의 체크메이트 위협을 막아줘야죠. 퀸 C3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비숍 B5 왔을 때 수 한번 벌고, 그 다음에 퀸 D2를 두는데, 이 컴퓨터 입장에서 이게 최고의 수라고 합니다. 퀸 D2를 두는데, 여기서
킹 F2하고 퀸 D6 했을 때 G3를 두고요. G3를 두고 다 어두운 칸에 배치합니다. 여기서 B5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다 이해를 해도 여기서는 B6를 그나마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요. 그래서 뭐 A5 넣어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게 조금 더 흑 입장에서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B5를 둔다는 거는 나는 공격할 생각이 없어. 수비하겠다.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당연히 A5를 둬요. 그럼 이 폰구조가 이 폰구조에서 약점이 어딜까요? A6입니다. 제가 만약에 뒷공간으로 가서 저는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B7에 도착해서 A6를 공격할 수 있는 반면에 흑 입장에서 A6를 비숍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얘가 뭐 룩도 아니고 숑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얘가 폰 구조를 밀어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A5를 두면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내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퀸만 교환하면 이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퀸만 어떻게 이제 E3로 가면 이 파일에서 교환을 하면 되는데 E3로 가면 B4폰이 잡히니까 퀸 E1으로 교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최대한 퀸의 교환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상대가 보시면 퀸이 이 파일에 그 어서와 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처럼 기다리고 이때 퀸 E1으로 교환하자 했을 때 피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피해도 물론 퀸 E5라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 피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킹 F7을 둡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수인 게 차라리 다른 좋은 수를 뒀더라면 뭐 이게 좋은 수는 아니지만 차라리 다른 좋은 수를 뒀더라면 어차피 교환하면 킹이 E7에 가거든요. 그럼 킹이 F7에 가면 교환했을 때 어차피 E7에 가고 저는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뤘죠. 퀸 교환, 룩 교환 다 했고 모든 폰을 어두운 칸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다 모든 폰이 밝은색 칸에 배치돼 있고 이거는 밝은색 비숍 엔딩이죠. 그러면 같은 비숍 엔딩은 무슨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그 흑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투할 수 있는 칸은 다 막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G4로 그 폰 잡으면 G6 폰 잡으면서 통과한 폰으로 이길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기서도 킹 F6를 두는데 이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죠. 컴퓨터 입장에서 교환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폰을 다 남기고 싶어서 모든 폰을 어두운 칸에 배치하는 수를 둡니다. G5를 둬요. 그 다음에 킹 배치하고 이제 상대방도 이제 안 거죠. 얘가 이제 밝은색 비숍이 침투하겠구나. 그럼 밝은색 비숍이 침투하려면 모든 폰을 막혔고 이제 H폰의 기동성으로 비숍 D1 배치하고 H4, H5로 해서 폰 교환해서 침투하겠구나 이렇게 느꼈는지 물론 그것까지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비숍 E2를 두는데 저는 여기서 비숍 B3에서 비숍 C4를 유도한 뒤에 D1으로 갑니다. 그런 수를 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비숍 왔다 갔다 이런 것만 해요. 그 다음에 H5까지 뒀고 이때 폰을 잡는데 폰을 잡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비숍으로 잡고 비숍 E 에이스로 제가 상대의 기권을 받아냅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이게 전략적인 전략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폰의 색깔의 이점이나 이런 걸 승리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경기였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런 걸로 승리하는 거는 뭐 전술로 승리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밝은색 비숍 엔딩을 설계하고 밝은색 비숍 엔딩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경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음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